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청약, 분양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분상제 이후에 가야 되죠. 네, 지금 특히 젊으신 20, 30대 분들, 신혼부부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왜 질문을 하시냐? 지금 가점 때문이죠, 가점. 가점이 낮으니까. 분상제 이후에 지금도 그 청약 당첨 가점이 장난이 아닌데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은 경쟁률, 가점, 공급 전부 다 1년 안팎으로 정상화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고 그 전에 가점이 부족하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집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둘째치고 강남 3구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죠. 감정원 기준으로 114 기준으로, 감정원 기준으로는 아직 이번 주까지는 보합이다. 근데 114 기준으로는 0.01% 하락하기 시작했다, 서울이. 근데 정말 이렇게 하락가가 된다, 그 하락세가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 분양가 상한제도 있지만 집값 하락도 영향을 미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 보면은 분양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분양가 절반, 분양가 폭락. 판교 같은 경우도 동시분양보다 분양가 저렴하다.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죠? 인근 시세의 영향을 받더라. 인근 시세가 떨어지면 분양가는 당연히 같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요 당시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여기까지는 적용됐다고 치더라도 요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더라.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국도 마찬가지죠. 계속 떨어지더라. 왜? 인근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조만간 하락세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락세는 어디부터 온다? 그 폭락이나 이런 거 급격히 빠지는 건 제가 외곽부터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락세는 강남부터 시작이죠. 강남 3구부터. 그래야지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하방 압력. 특히 이번에 아예 그렇게 하방 압력 주도록 12, 16부터 눌렀으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누르는데 뭐 9억 이하 오른다느니 하는데, 지금 노도강도 지금 하락세라는 기사들 뜨고 있죠. 그러면 하락세가 온다. 굳이 분양가 상한제가 없더라도 하락세가 시작됐으면 지금 당장 분양받는 거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동시분양 당시보다 20% 이상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더라. 오히려 어떤 일까지 생기냐? 구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놓고서 오히려 인근 아파트 분양가, 그동안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입주민들은 깎으라고 하는 거죠. 예, 과천 분당도 하락세 들어갔고, 경기도 핵심 지역, 서울 핵심 지역 다 하락세 들어갔죠. 여기도 주변 시세가 떨어졌으니 분양가를 낮춰달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설사는 설사 얘네들이 분양가를 안 낮추더라도 감안을 하겠죠.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양가를 안 낮췄어요. 분양가를 안 낮춰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설업계는 당연히 이걸 반영해서 미분양이 나지 않도록 분양가를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하락할 거는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분양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양가는 마구마구 올려왔죠. 예를 들어 대전 아이파크시티 유명했었죠. 고분양가 산정 논란이다. 평당 1,500만원대. 이게 도안 신도시에 있는 거죠. 도안 신도시 중에서도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데, 뭐 이쪽에 있어서 대전 시내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이쪽 끄트머리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뭐 1,300, 1,400, 뭐 1,300, 뭐 1,200 이러면 지을 때마다 이렇게 점점 가격 올리다가 1,500만원대까지 올리려고 한 거죠.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조금 낮춰서 결정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1,500 받으려고 했다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만일 강동구 정도에서, 얘기 요새 많이 나오니까 뭐 둔촌주공 얘기할 때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은 2,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죠, 평당. 그런데 진접 이런 데서 하다못해 진접 이런 데서 1,000만원만 해도 힘들죠. 1,000만원만 해도 힘들죠. 왜? 접근성이 안 좋고 시설이 그만큼 떨어지고 여러가지 상황이 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강동구 떨어지면은 여기는 하급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 뭐 적용 안 되는 지역이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 수원, 지금 수용성 수원 막 3,000씩 받아봐요. 강동이 2,600 정도로 책정되는데 보통. 그러면 수원 진짜 토박이들도 안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연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더라.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전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분양가 상한제 후에 들어가야 될까요? 적용 지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후에 들어가야 되겠죠. 저렇게 너무 고분양가 낸다. 그러니까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변경을 했다. 일단 분상제 시행하기 전에 이미 하더라. 어디?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대대광 추가된 거죠. 대대광. 이런 데들 너무 막 청약 경쟁률 높다. 근데 분양가는 높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으니까 건설사들이 돈 많이 벌려고 분양가 막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만큼 많은 이익을 취한 거죠. 걔네들이. 시설 대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능은 10,000원짜리인데 사람들이 잘 사네? 그러니까 2만원 뭐 3만원 올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격 띄우기를 이용한 거죠. 건설사들이. 자, 건설사 가격 띄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많이 했죠. 얘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몇 개 단지들이 가격이 이렇게 되다가 분양 때 갑자기 오르죠. 분양 한 몇 달, 한 두세 달 전부터 오르다가 분양되고 나서 유지되든가 거래 안 되든가 아니면 떨어지든가 이런 모습 많이 보였었죠. 더 많이 벌려고 가격 띄우기를 하니까 아예 그러지 말아라 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기 전에 빨리 막아버린 거죠. 가격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특히 인기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그 아이파크시티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 전이니까 이렇게 비싸게 받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3월이죠. 그 이후에 7월에 아예 막아버렸다. 자, 그러면은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일단 분양가 상한제 둘째치고 지정이 안 된 지역부터 봅시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가격이 이 정도 선에 형성되어 있죠. 3억, 4억에서 비싸야 5억. 그죠? 근데 거의 그 이상으로 맞추고 있죠. 분양가가. 가끔 그래도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더 저렴하니까 지금 분양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분양가? 저렴해요? 저렴하지 않죠. 결국 저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엔 저렴해질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2021년 11월에 지금 얘네가 가격이 이보다 떨어지겠죠. 대전은 끝물이에요. 대전 이미 지금 그 공시지가도 공시가격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서울 다음으로 14% 때렸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대전이라고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양가 가격 떨어지면 대전도 당연히 같이 떨어지게 되더라. 뭐 나중에 더 오를 거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사는 게 낫죠. 그 분양가 상한제는 둘째치고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안 된 데는 분양가 자체가 이미 임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자 보면은 관리지역 지정 요것만 지정돼도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 봤을 때 거의 뭐 인근이랑 어느 정도 차이 안 나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비스무리하죠. 사실 들어가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죠. 왜냐면 대전 같은 지역은 인기 많으니까. 근데 너무 비싼데 서울 같은 데는 그게 안 되죠. 9억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9억 넘어가는 주택이 반 이상이잖아요. 고분양가 관리 지역 되면은 떨어진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근데 지금 고분양가 관리 지역 된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로또다. 로또 분양이다. 임금보다 저렴하니까. 로또예요? 대전 같은 경우는 좀 걸릴 테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로또죠. 임금보다 뭐 강남 같은데 뭐 2, 3억씩 저렴한 거 그러니까 로또죠. 제가
로또는 뭐라 그랬죠? 보통 꽝이라고 그랬죠? 당첨 확률이 45C 6분의 66이니까 당첨 확률 거의 없죠?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로또라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고가점인 사람들이 언제 들어가고 있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분양을 받아주는 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나보다 고가점인 사람들이 지금 막 분양을 받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고가점인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만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했을 때 뭐 1년 정도 걸렸었다. 가점이 돌아오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한 9개월, 10개월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되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후에 분양받으면 지금 오히려 이런 현상이 더 좋다는 거죠. 역시 이 분양가가 문제가 뭐였냐 얘기했지만 시세를 끌어올리죠. 그러면 분양가를 끌어올리죠. 그러면 이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다시 시세가 더 올라가죠. 그럼 또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시세 또 올리고 분양가 또 올리고 이런 서로 간에 이해가 일치한 거죠. 투기꾼과 건설사 간에 이해가 일치하면서 고분양가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되더라. 반대로 집값이 폭등해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가 나오는 원인이 되더라.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분양가가 제한이 걸려버리면 너 이제 분양가 못해 못 올려 하고 떨궈버리면 얘네들이 아무리 계속 올리면 어떻게 돼요? 투기꾼들은 당연히 더 올려받고 싶죠. 더 올리게 되면 안 사 하고 다 분양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세로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가격 떨어지면 분양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구옥으로 가는 거고. 분양가가 너무 올라버렸다. 그러면 수요가 매매로 이동하겠죠? 근데 시세가 너무 올라버렸다. 그러면 다시 분양으로 가겠죠. 반대로 분양가가 떨어졌으면 매매에 있던 수요들이 분양으로 몰려들죠. 그럼 수요가 떨어지니까 시세도 떨어지죠. 그럼 다시 매매로 몰려가는 거고. 그러면 또 분양가 다시 또 낮추는 거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가 반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세 때랑 하락세 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 근데 너무 일단 상승하지 못하게 분양가 상한제로 상한선을 놓은 거죠.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경우는 서울도 미분양이 나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최저 분양가가 9억 9천만 원이다. 이게 중도금 대출 불가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죠. 거액이 계속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집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 그 거액이 계속 저기 박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양가는 9억보다 낮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8억 9천이니 8억 9천 9백이니 8억 9천 990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홈쇼핑이죠. 39,900원. 뭐 세금 떼먹으려고 걔네 하는 것처럼 중도금 대출이고 어떻게든 비싸게 받으려고. 근데 저런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발목 잡고 있다. 얘네들 뭐 평당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허그는 2,950만원 이상 불가하다. 저는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4월에서 지금 7월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이거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기서 유지하지 않고 만약에 얘네들이 더 이렇게 계속 주장할 수 있을 시간을 줘서 하다못해 3,100만원 뭐 이 정도까지만 오르더라도 이렇게 연장한 정책은 실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네가 말하는 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 3,400만원 이게 손해가 안 보는 선이다 얘기하는데, 이 손해 안 보는 선은 지금 시세 대비로 손해 안 보는 거죠. 지금 시세 대비로 손해 안 보는 건데, 첫 번째 재건축은 완전 투기죠. 뭐 자기들은 투자라고 우기지만 이게 왜 손해 보면 안 되냐. 투자했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두 번째는 지금 시세니까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이 가격에 맞춰도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들어갈 때 비싸게 줬다는 느낌 들 거예요. 예전에 리먼 때 보면은 이 이상 더 급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뻐겨서 뭐 후분양한다, 후분양하면 할수록 분양가를 높게 받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미루고 후분양 해주길 바라야죠. 12,000세대인데. 자, 그래서 건설사들이 얼마나 챙겨 먹었냐. 아파트 가격 5.74% 오를 때 분양가는 21%나 올려 쳐먹었다. 그죠? 오르지 않은 아파트는 계산 안 하고 오른 아파트만 가격이 계속 따라갔죠. 그래서 올라가듯이 분양가 오르면 집값 오르고, 집값 오르면 분양가 또 오르고, 분양가 오르면 집값 또 오르고. 그래서 집값보다 3.7배 오르면 분양가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건설사들이 저기 집값 올리려고 계속 그러고, 뭐 지럴드나 이런데 건설사 소속 언론이잖아요. 그런 데들이 왜 계속 집값을 띄우려고 하냐, 그런 거죠. 역시 분양가 봤을 때 자유로 하면 쭉 올라가고 상한제 하면 쭉 떨어지죠. 자유로 했으니까 이제 상한제에서 떨구겠다. 매매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은 반대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 가격에 돌아야 되는데 자유로를 해놓으니까 건설사들이 끌어올리면 투기꾼들이 지금이 기회다 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상한제 걸리면은 건설사들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올려봤자 어차피 매매가는 올려도 분양가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투기꾼들도 이제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거는 요 와중에 상한제 시행되기 전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분양하려는 건설사와 실수요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팔아먹으려는 투기꾼들, 잘 맞으니까 거기서 언론에서 막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안팎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고점에서 잡는 거예요. 상투에서. 근데 지금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죠. 더 오른다고. 야, 상한제 적용되면 얼마나 낮아져요? 20, 30%. 이 가격에 사는 게 낫죠. 분양가 이 가격에 사야죠. 이거보다 더 비싸야 되나요? 30% 떨어져도 지금 한 2016년에서 2017년 정도죠. 30% 떨어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비싼 거죠. 이거 원래 가격은 얼마대에 유지돼야 돼요? 2014년 정도에. 이게 원래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여기서 초이노믹스 써서 뛰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사실은 이것도 비싼 거죠. 그렇지만 이 가격대까지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리고 만일 이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정책이 바뀐다든가 그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뭐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2019년 가격이 아닌 2016년 2017년 초 이 정도 가격 선에서 분양을 받는 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더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후에 분양을 받아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허구 규제보다도 5에서 10%더 낮춰야죠. 아까 그 허구 규제에서 얼마였죠? 춘천주공 2,950만원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경우 2,600만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350이니까 10%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지금 고분양가보다도 1, 20% 사이는 내려갈 거다. 그죠? 비싸죠. 2,950도 비싸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정비사업을 하겠냐고. 안 하니? 공급 부족. 매번 이런 얘기 하죠. 예를 들어 뭐 저기 교수 중에 뭐 심모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권모 교수, 또 뭐였지? 그 뭐 한모 랩장, 그 다음에 뭐 유튜버들도 다 그런 얘기 하고, 그죠? 놀모 유튜브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 월모 유튜브 뭐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정비사업 안 하니 공급 부족 될 거다 라고 했죠. 근데 목동 재건축 보면 아니죠. 지금 막 안전진단 했더니 갈 길 계속 가잖아요. 지금 뭐 질병 사태고 뭐고 지금 계속 재건축 돼? 신난다 하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 신난다고 계속 적용하잖아요. 정비사업 안 해요? 겁나 열심히 하죠. 왜? 정비사업을 하면은 이익 보죠. 안 하면 겁나 비싼 노후 아파트니까. 겁나 비싼 노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빨리 부수고 이익 보면서 신축으로 짓는 게 나아요? 내가 살기도 힘든데. 물론 목동은 그나마 살기 괜찮죠. 이건 건물 잘 지었으니까. 자, 넘어가서 재건축 안전진단 고고. 광진구 고고. 송파구 고고. 열심히 고고하고 있죠. 일물제 피한 정비구역 이제 재개발도 고고하고 있죠. 정비사업 줄어들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한남 3구역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뒤에 막 맨날 그 뻘짓하다 걸렸고 막 조합원들 속이다 걸렸고 조합원인 척하고, 그렇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을 때는 시행하고, 물론 여기서 밀어내기 분양한 것도 있고 금융위기 때문에 잠시 침체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도 공급 물량은 시행한 그 전보다는 높게 나오죠. 공급 부족이에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더라. 왜? 예전에는 하나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니까 마진이 줄어서 3개를 해야 되니까 건설사들 더 열심히 하겠죠. 막 설득하겠죠. 근데 인허가가 안 난다.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공급이 줄 거다. 개불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오늘 댓글 보니까 예전 영상 형식이 마음에 든다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공공택지 아파트는 실거주 용도로만 얘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더라도 실거주, 제가 앞으로 말했지만 지금 집 사면은 가격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가격선이 되면은 거의 유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 용도로만 사셔라. 투기 목적으로 샀는데 투기 목적으로 써서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사는 거 절대 비추입니다. 어차피 투기 안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유예 끝나고 시작했을 때 역시 실거주로만. 자, 그 다음 미적용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고 조금 더 추세가 2-3달 정도 더 늦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봤을 때 인근 단지나 비슷하거나 비싸면 분양받지 말고 가격은 뭐 여기 정도로, 여기가 20% 빠졌다. 그럼 여기도 한 20% 빠진 가격으로, 여기가 30% 빠졌다. 30% 빠진 가격으로 그냥 기다려라. 아니면은 여기 가지 말고 그냥 차라리 좋은 데로 가라. 결론은 이거예요.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공공택지는 지금도 괜찮다. 다만 내가 살 지역만 받아라. 그리고 그 외부는 분양가를 보고 판단해라.